안녕하세요. 판매자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쇼핑 플랫폼이 정산 일정으로 장난치는 이유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정산 일정, 이 판매자들 입장에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죠. 판매자로서 내가 이미 제품을 판매했어요. 그리고 소비자는 돈을 이미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사실 바로 판매자한테 쇼핑 플랫폼은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쇼핑 플랫폼이 이 돈을, 내 돈을, 판매자 돈을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줍니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장난을 쳐요. 근데 왜 장난을 칠까요? 가장 그 장난치는 대표적인 쇼핑 플랫폼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쿠팡이 있죠. 이 쿠팡 정산기일이 얼마냐면 60일입니다. 실제 이 60일보다 더 오래 걸려요. 뭐 입고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그거 확인하고 뭐 이러면 한 5일에서 10일 정도 더 걸립니다. 그래서 한 70일 정도 걸리신다고 보면 돼요. 로켓크로스 마켓플레이스도 이 정산 일정을 막 엄청 꼬아놨습니다. 로켓크로스 같은 경우,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 정산한 다음에, 20일 영업일 이후에 정산을 해주고, 70%는 그렇게 해주고, 정산금에. 나머지 정산금의 30%는 또 나중에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어렵게 꼬아놨어요. 그래서 판매자 입장에서 도대체 언제 정산을 어떻게 해주는 건데? 라고 잘 이해를 못하게. 그래서 판매자가 이 정산 금액이 제대로 들어오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맞춰보기도 힘들게 해놨습니다. 그게 바로 쿠팡이죠. 이 정산 기일 가지고 막 장난을 치면서 결국은 왜 이렇게 장난질을 칠까요? 본인 쇼핑 플랫폼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판매자 정산금을 가지고요, 그거를 본인 돈처럼 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거를 본인 돈처럼 쓰는 거예요. 그냥 이 돈 가지고 저기에도 투자하고 여기에도 투자하고 물류센터도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써버리는 거죠. 근데 그의 반면에 이 이커머스 양강이란 네이버는 좀 다릅니다. 이 네이버는요, 현금이 풍부해서 예전부터 이 검색 플랫폼에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현금이 풍부한 이유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쿠팡하고 이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쿠팡과 반대되는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정산이 얼마나 빠르냐면요, 그냥 일반 정산이 구매 확정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100% 줍니다. 70% 먼저 주고 그 다다음 달에 30% 주고 이런 장난질 같은 거 안 치고요, 그냥 100% 그냥 줍니다. 그리고 빠른 정산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 택배회사에서 제품을 가져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정산을 해줘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60일, 70일이 걸리는 이 쿠팡 같은 그런 이 정산 일정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대부분의 쇼핑 플랫폼들이 쿠팡같이 정산이 늦고요, 자꾸 이 쿠팡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쿠팡이 그걸로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참 적자를 내다가 이제 흑자 기업으로 돌아섰잖아요. 이 성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신생 쇼핑 플랫폼, 그리고 기존에 있던 쇼핑 플랫폼들도 자꾸 쿠팡처럼 정산 일정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 정산 기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쇼핑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적자 회사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적자 회사들은 계속 현금을 매달 쓰고 있단 말이죠. 이러면 이 거래, 이 쇼핑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이 거래액이 늘어나도 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제가 예시를 갖고 왔는데, 이 정산 일정으로 장난치는 게 왜 위험하냐면, 쇼핑 플랫폼 예시 1 같은 경우는 거래액이 증가하는 성장 속도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시 2 같은 경우는 거래액이 증가하는 성장 속도는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어쨌든 성장을 하고 있는 건데 성장 속도가 감소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회사들이 만약에 계속 적자 회사라고 가정을 해보죠. 매달 50억씩 적자를 보면서 50억씩 현금을 써야 돼요. 보통 일반 신생 쇼핑 플랫폼들이 그렇잖아요. 막 현금을 태우면서 MAU, 이용자 수를 막 늘리고 거래액을 늘리면서 막 성장을 막 이렇게 늘려가죠. 그러면서 투자를 받으려고요. 그런데 매번 50억씩 적자를 보는 회사가 거래액도 증가하고 성장 속도가 증가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2월 같은 경우에는 1월 달보다 50억이 증가를 했으면 이게 여기 똔또이가 되는 게 상관이 없어요. 새로 들어온 이 50억을 가지고 2월달 적자 50억을 메꾸면 돼요. 3월달 같은 경우는요, 70억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50억 적자를 메꾸고 20억이나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 속도까지 증가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들은 적자를 보더라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회사가 초반엔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성장 속도가 감소할 때 문제가 일어나죠.
성장 속도는 감소하는데 적자는 계속 보고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나는 매달 50억씩 적자를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2월 달에는 1월 달보다 거래액이 50억이 늘어나서 추가로 50억이 더 들어왔네요. 그 돈 가지고 이 적자를 메꾸면 됩니다. 매달 보는 적자. 그런데 3월 달이 문제예요. 3월 달에는 거래액은 증가했어요. 근데 10억밖에 증가를 안 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돈이 10억밖에 없는 거죠. 쇼핑 플랫폼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이 적자 매번 50억씩 나가야 되는데 10억밖에 안 들어오니까 이 차액인 40억은 어디서 메꿔야 되냐? 이게 빵꾸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망한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보고플레이입니다. 이 보고플레이가요, 이렇게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어요. 매출이 이 정도, 거래액이 막 이렇게 늘어났었죠. 그런데 이 거래액이 성장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둔화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보고플레이 사태가 그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플레이가 500억 원이나 넘는 이 판매자 정산금을 정산을 못 해주고 지금 회생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그거 과연 해줄 수 있을까? 저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는데, 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산을 가지고 이런 장난을 치면 쇼핑 플랫폼이 이 판매자의 입장에선 정말 위험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쇼핑 플랫폼들이 이런 장난을 치고 있다. 지금 최근에 이 장난질을 더 크게 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어떤 업체냐면요, Q10입니다. 위메프를 인수하고 티몬을 인수하고 인터파크를 인수하면서 화려하게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 대비한 Q10이라는 업체가 지금 훨씬 심각한, 보고플레이보다도 더 문제가 심각한 정산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떤 문제냐면요, 통장에, 내 돈 통장에 1억이 찍혀 있어요. 자, 1억 원이 내 통장에 이미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 통장에 돈이 있는 돈을 내가 이걸 언제 뺄까? 그 고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 뺄까? 그런데 이게 뭐 빼지도 않았고 출금을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이 돈 자체가 갑자기 0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가 출금도 안 했는데 내 통장에 돈이, 잔액이 1억 원으로 찍혀 있다가 갑자기 0원으로 바뀌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 Q10입니다. 판매자 정산 가지고 엄청난 장난을 지금 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를 Q10에서 설명을 하는 건 공지를 본인들은 냈다라는 거예요. 자금 세탁법 방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네들은 정산금이 바뀐다는 거를 공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지가 난 건, 공지를 한 건 그 이후 정산금부터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소급 적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일이 걸려서 정산금을 1억 원을 받았어요. 이 정산금 1억이라는 거는 판매한 다음에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60일 정도의 이제 일정이 지난 다음에 1억 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출금하면 내일이라도 바로 당장 내 통장으로 내 돈이 돼야 되는 건데, Q10에서는 이 정산금 60일 동안 60일 이후에 해준 요 1억 원이 갑자기 1억 원을 있던 게 0원으로 바뀌는 그런 장난질을 치고 있는 지금 회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냥 정산을 해줘야 되는 거, 출금해줘야 되는 걸 2, 3개월 동안 밀려 있었던 게 벌써 몇 개월이나 된 그런 회사예요. 근데 그런 이 Q10이라는 회사가 지금 이제 11번가도 본인들이 펀드를 조성해서 뭐 인수한해 만회하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현금이 없으니까 당연히 펀드를 조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판매자 정산금도 제대로 정산해 줄 수 있는 돈이 없는데 무슨 11번가를 인수할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거의 이게 사기랑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판매자 돈은 주지 않으면서 어떤 다른 회사를 인수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지금 이 Q10이라는 회사가 정말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판매자 정산금을 못 주면 문제가 된다는 건 이 Q10이라는 회사도 알고 있을 거예요. 다만, 근데 이 판매자들이 많지가 않죠, Q10은. 만약에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엄청나게 이슈가 됐겠죠. 그런데 Q10 판매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 이게 좀 문제가 좀 덜 되는 느낌? 그 문제가 그게 크게 막 이슈화가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자들은 미치는 거죠. 내 돈 1억, 2억이 묶여 있는데 Q10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돈을 주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정말 그냥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조금 찔끔찔끔 돈을 주면서 2, 3개월치는 계속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판매자 정산금, 정산 기일 가지고 장난치고 정산금으로 장난치는 저는 끝판왕이라고 봐요. 제가 만약에 Q10 판매자라면
저는 Q10 판매 무조건 그냥 지금이라도 바로 중단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판매 안 하죠. 이게 진짜 이 묶여있는 돈 때문에 이 Q10에서 막 설명을 할 거예요. 더 판매하시고 그래야 이제 묶여있는 돈도 정산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보고플레이도 그렇게 설득을 좀 한 것처럼. 그런데요, 그러면 더 큰 피해가, 포니 사기처럼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Q10 판매자들은 판매를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정산금이 밀려 있다면요. 그런 다음에 본인이 받을 정산금들을 몇 개월 내로 털어내고, 저는 이런 회사랑은 더 이상 거래 안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라면 그렇게 합니다. 더 이 신뢰가 안 가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돈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에서 정산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매번 그 말들이 바뀐다? 그런 거래 업체랑 거래하겠어요. 그리고 이 정산금을 정산을 못 해주는 게 Q10이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걸 좀 반증하는 어떤 그런 증명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저라면은 진짜 지금이라도 빨리 중단을 하겠습니다. 뭐 이게 이제 어떻게 하다가 좀 이제 갑자기 또 Q10 얘기로 샜는데 결국은 어쨌든 이 판매자들 정산금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게 쇼핑 플랫폼이 장난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왜 쇼핑 플랫폼에서는 이 정산일 가지고 막 장난을 치는지에 대해서 사실 알아보다가 이 Q10까지 왔네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고요. 오늘 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